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1988년 12월에 들어선 노태우 정권의 제2기 내각. 전두환 대통령의 입김이 미치지 않은 노태우 대통령의 실질적인 첫 조각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경제팀을 눈여겨보면 조순 서울대 교수가 경제부총리로 임명이 됐습니다. 조순 씨가 경제사령탑을 처음 맡았을 때 우리 경제 현안을 놓고 기자들에게 몇 가지 했던 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형평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안 된다는 의지가 담긴 말이었는데요. 바로 그 조순 경제부총리에게 한국중공업 문제가 주어집니다. 취임 얼마 뒤 조순 경제부총리는 이기호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을 불렀다. 부르셨습니까? 이 국장. 예. 자, 여기 좀 앉읍시다. 조순 경제부총리는 이기호 국장과 마주 앉았다. 조순은 한국중공업 민영화와 관련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전임 나홍배 장관이 채 처리를 못하고 간 일인데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국중공업은 1980년 국보위 시절에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로 정주영 회장이 내놓은 현대 양행을 전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라는 게 사실은 기업들 간에 중복 투자된 것을 강제로 정리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정 회장이 자동차를 살리는 대신 내놓은 게 현대 양행이었죠. 예.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때 그거 내놓고 그 속을 아주 많이 끓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5공화국 말기에 정주영 회장이 전두환 대통령을 찾아와 담판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중공업을 현대가 갖고 가기로 했던 겁니다. 전 대통령이 현대에 준 마지막 선물이다. 그런 말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공부 장관이던 나홍배 전 경제부총리께서 현대에게 넘길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뒀다가 작년, 그러니까 1988년 9월 산업정책심의회와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서 일단 민영화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런 방식 말고 공개적인 민영화 절차를 거치자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유력한 기업이 현대고. 예. 이 국장. 예, 부총리님. 한국중공업이 공기업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내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질을 하면 되는 문제고 정말로 문제는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거라고 봅니다. 결국 한중이 현대로 넘어간다면 그것은 재벌 기업에 또 하나의 떡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시면은 한국중공업 문제를 백지 상태로 놓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꼭 민영화를 해야 한다. 이런 강박 없이 말입니다. 한국중공업에 대한 조순 경제부총리의 생각은 민영화에서 공기업 유지로 방향타를 돌리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곧 청와대에도 보고된다. 문희갑 경제수석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은 노태우 대통령은 당황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중공업 민영화의 브레이크를 조순 부총리가 걸다니. 그러니까 조순 부총리의 생각은 한국중공업이 현대로 넘어가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언제까지 적자투성이의 기업을 떠안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효율을 따졌을 때는 민영화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순 부총리는
형평의 문제로 접근을 한 겁니다. 형평? 예, 참, 이거 큰일이네. 지난번 올림픽 끝나고 현대 정주영 회장을 만났을 때 말이요. 한국중공업을 갖고 갈 명분이 만들어졌다고 참말로 좋아하던데. 예. 정 회장의 입장에서는 수건 사업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전두환 전임 대통령처럼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방향 정도는 제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방침이 하루아침에 공기업 유지 쪽으로 방향이 잡히자 가장 당황한 사람은 어쨌든 현대 정주영 회장이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은 이 문제로 조순 경제부총리를 방문했다. 자, 조 부총리님, 예, 정 회장님. 한국중공업 말입니다. 신군부 시절에 내가 그걸 남기면서 피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예, 나 말 돌려서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대로 현대가 가져갈 수 있도록 민영화 방침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회장님. 정 회장님께서 대한민국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신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통 크게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한국 경제는 몇몇 재벌들에게 너무 그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 그렇게 거창하십니까? 원래 현대 것이었던 걸 현대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현대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기업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모두 잘 되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하셔야죠. 그래서요. 이 한국중공업 문제, 아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문제에 저는 제 직을 걸었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경제를 강의하면서 강조해왔던 게 형평과 분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제 소신입니다. 아니, 내 거 내가 돌려달라는데 부총리님 소신이 뭔 상관이 있어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한국중공업 문제로 경제부총리를 찾았던 것은 알려진 것만도 2번입니다. 조순 경제부총리. 학자로서 소신도 있고 강단도 아주 대단한 분이었죠. 그러나 상대는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정 회장이 누굽니까? 한 번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분 아닙니까? 한국중공업 문제를 놓고 두 사람 간에 팽팽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1989년) 벽두부터 정치권의 최대 쟁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일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백담사행을 통해 50 청산의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했던 노태우 대통령에게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백담사로 들어오면 더 이상의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지. 박철원 특보도 올 초부터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사람을 이 백담사에 유배시켜 놓다시피 하고 뒤처리가 이렇게 무성의할 수가 있나? 어? 그러면 우리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증언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 정세동이가 속 시원한 말을 했더만. 자기가 입을 열고 할 말을 모두 털어놓으면은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예. 그게 바로 내 말이야. 어? 이런 식으로 나를 자꾸 자극해서 정은대 위에 세우니 말이 하면 이 누군가는 다칠 수밖에 없다고. 당시 국회 50특위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증언은 이례재단의 설립 배경과 자금 조성에 관련해서였으며 또한 광주특위가 요구했던 것은 12.12 사태 이후 광주 참극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었다. 노태우가 어쩌는지 볼기다. 어? 이거를 어째 막아내는지. 내가 입을 열면 본인도 다친다는 거를 그 친구가 똑똑히 알아야 할 게야. 아이, 뭐라? 전님께서 그런 말을 했다고? 아이고, 이거 골치 아프네. 그래, 뭐, 일단 알았어요. 본인이 입을 열면 내가 다친다, 이 말이야, 어? 아이고, 참. 각하. 아, 박 장관.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앉읍시다. 박승 건설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는 문희갑 경제수석이 배석했다. 이번에 아주 혼이 났지요? 예? 분양가 자율화 발언 말이요. 업자들이 아파트를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자율화해야 한다고 했던 그 발언 말입니다. 예. 그 발언 나오고 나서 언론들이 득달같이 쏘아대는 바람에 그 엄청나게 혼이 났을 거 아닙니까? 예. 본의 아니게 각하께 누를 끼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각하께서 많이 노여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뭐 좋은 경험 했다 칩시다. 예. 백담사에 제님이 지금 가 계신데 짐작하시겠지만 이 내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내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경제입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을 제대로 지켜서 이 노태우가 어떤 대통령이라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일. 그거를 박승 건설부 장관이 해줘야 합니다. 자, 문수사. 예, 각하. 올해 말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어떻습니까? 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연초와 대비했을 때 70% 상승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하께서 자꾸 그렇게 주가를 챙기시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알았어요. 이 사람 이거 또 시작이네. 자, 어쨌거나, 박 장관. 이 경제도 좋고,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끝마쳤고, 내가 50 청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임기를 마칠 수 있는 방안은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 박 장관이 도와달라 얘기입니다. 공급을 통해서 주택 수요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은 박승 건설부 장관이나 문희갑 경제수석이나 같은 생각이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를 놓고 마주 앉았다. 1989년 1월의 어느 날이었다. 각하의 선거 공약에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예. 얼마 전에 각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신도시로도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으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투기를 잡겠다. 예. 사실 각하께서 박 장관 앞에서 크게 내색은 안 하셨습니다만 아주 화가 많이 나셨더랬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화를 눌러 참으신 것은 박 장관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신 겁니다. 박 장관님, 언제 한번 신도시 예정지로 어디가 좋은지 바람이나 쐬는 기분으로 다녀오시죠. 신도시가 들어설 만한 지역을 본격적으로 골라보자, 이 말씀이십니까?